뉴스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3분 맥집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10년 만에 재진입입니다. 이 기준금리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요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는 10년 만에 3% 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 한국은행의 금리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3%대를 기록했던 건 10년 전인 2012년입니다. 이후에 내리막을 걸었죠.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3월에는 기준금리 1.25%에서 0.75%로 낮추면서 제로금리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잦아들고 물가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8월 15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후 금리 빠르게 올렸고 올해 2번의 빅스텝을 보시는 것처럼 단행해서 기준금리 3%까지 올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부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반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당분간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장 다음 달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5%대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도 변수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으로부터 돈 빌린 기업과 가게는 빚부담 상환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 한은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하면 가계대출 이자는 연 6조 5천억 원, 그리고 1인당 부담은 32만 8천 원 정도가 오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질적인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빚내서 집 산 이른바 영끌족은 부담이 더 큽니다. 문제는 고금리 상황에서 집값 하락도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10년 1개월 만인 최대 낙폭 0.22%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 값을 한번 살펴봐도 2012년 5월 시세 조사 시작 이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매수세가 종적을 감추고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만 거래되면서 이 급매 가격이 일반 가격으로 굳어지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요즘 노도강이라고 해서 여기가 많이 내리고요. 오히려 강남의 재건축과 강남의 아파트 이런 쪽들이 많이 내리는 점들은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본격 하락한다면 어느 곳 관계없이 많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 제로금리 시절 빚내서 투자한다는 비투란 말이 생기고 금융부채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 부채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B2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상황에서 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3분 맥집기였습니다.